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배 세력, 소위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서 천황제, 궁극주의, 침략전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선진 문명국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1789년 대혁명, 아메리카 독립혁명, 러시아의 1917년 볼세비키 혁명, 독일의 혁명, 종교혁명, 스페인 내전, 모든 나라들이 근대 문명국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밑으로부터 혁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베 이 정권이 어떤 짓을 할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량이 대단히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 총리는 쇼와의 요괴, 쇼와 천황의 그 요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기식이 노부스케의 손자입니다. 외손자입니다. 이 노부스케는 그 일본 도조 히데키 내각의 그 상봉대신을 여기매기고 그러면서 만주 괴뢰국을 치기라고 해서 만주 괴뢰 정권을 세울 때 거기에 실질적인 원흉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뢰로 인해서 2차 대전 후에 도쿄 전범 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몽케 풀려나서 결국은 2차 대전 후에 일본의 권력의 주체가 됐고 그리고 그 외손자에 의해서 또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그런 그 불안의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원흉이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노부스케가 아베 신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A급 전범에 합사된 5분의 신사의 정부 관리들이 공공연하게 총리라든가 국무위원 장관을 포함해서 그 정부 관리들이 참배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참배하려고 그러면은 5분의 신사에 참배하려고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한국이나 중국 눈치를 보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그 극우 망동 분자들이 참배를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여론에 들려서 죽게 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5분의 신사를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더욱 우리가 놀라운 것은 헌법 개정을 선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 중의원, 우리가 좀 국회의원이죠.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1을 자민당이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는데 올 7월 달에 참의원 선거를 하는데 여기서 3분의 1 다수석을 얻게 되면은 그야말로 일본 헌법은 평화 헌법은 이제 전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조, 아베 신조는 그 평화 헌법을 제국 헌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평화 헌법 제구조는 그 외국의 침략 전쟁을 하지 않고 국군을 갖지 않는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런 헌법도 많이 명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만 그러나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그 군국주의화를 막는 그런 그 방법 수단이 됐는데 이제는 이것까지도 철거가 되어버리면 올 가을부터는 일본이 그야말로 1945년 그 전적의 헌법 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새 헌법을 추구하고 있는 극우 망동 분자들의 그런 그 뜻을 보면은 일본 국가를 메이지 헌법 체제로 격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은 일본 메이지 헌법을 근거와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때 조선을 침략을 했고 대만을 침략을 했고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석고를 했고 나중에는 미국을 침략했다가 이제 원자폭탄 세계를 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 명치헌법을 근거업적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이미 작년에 일장기를 히로마루를 공식 국가로 그리고 일본 기미가요를 일장기를 국기로 만들고 기미가요를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미 심사 참배를 합법화시켰고 헌법 구조까지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독도 영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하고는 생각이 열고 자원유보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국방 4개도 자기네 그 풀이를 열두죠. 지금 2개는 일본이 가지고 있고 2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데 나머지 2개는 다 차지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중국, 러시아, 동북아 3개국하고 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발 화양 냄새가 동북아시아를 진동시키고 있는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불안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일본은 작년 12월 달에 약 4억 2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서 이지스함 2척을 또 신축을 했고 여기다가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미사일 요격 시스템 4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사들이기로 했고 50억 달러를 투입해서 전투기 FA에서 F-35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 그 로켓 발사 이런 데 정신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못지않게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쓴 후에 이 글을 써서 논문을 쓴 후에 엊그제 신문에 보도해 보니까 그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정부가 독도 문제를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는 내각 관방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신가쿠 열도라든가 북방 열도 이런 데도 관심을 갖겠지만 주로 15명 요원 중에서 13명이 그 독도 문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토 주권 대책 기획 조정실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그런 그 본질적인 본격적인 일본 정부의 지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본 신문을 보니까 지난달 말에는 그러니까 12월 말에는 총리 직속으로 일본 극우 세력들이 포진한 교육 재생 실행 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에서는 틈만 나면은 일본 역사 교과서를 바꿔왔는데 이제 그 아베 정권에서는 교육 재생 실행 회의라는 것을 총리 직속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자학사관을 바꾸겠다. 일본의 사람들이 말하는 자학사관이라는 것은 그 침략 전쟁을 잘못했다. 한국의 그런 그 정신대 이런 것이 잘못했다. 이건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말하는 그런 것까지도 자학사관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당당하게 힘이 있어서 약한 민족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런 나라들을 점령을 했는데 이게 왜 자학이냐 이런 그 과거의 괴를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또다시 새로운 침략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일본 사태를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은 1928년, 29년
그때 그 이른바 쇼와 공황이라고 했지요. 그때는 명치가 죽고 소화가 천황이었는데 그 쇼와 공황 때 바로 일본에서는 대공황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1929년에 미국에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다 세계에서 아시죠. 그래서 세계 공황이 닥치면서 일본 경제가 총파탄 직전에 내몰리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그리고 군부 세력이 등장하고 그때 내세웠던 것이 군국주의, 국가개조론, 외국을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것이 국가개조론인데 지금 아베 신조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새로운 신개조론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대공황이었는데 지금 일본은 20년째 거의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은 자기네 국가 안에서 경제가 어렵고 여론이 민심이 흉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벌려고 합니다. 조선을 침략했을 때 중일전쟁, 청일전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국내가 어려웠던 상황을 심지어는 400수십 년 전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런 그 우리 조선 침략할 때도 무사들을 외국에 보내서 죽거나 조선을 뺏어 오도록 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듯이 일본이 지금 신국가 개조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센카쿠에서 중국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재밌는 구경거리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 미국은 일본 편을 들어서 한국하고 한중일 삼각체제로 중국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급적이면은 미국하고 일본 편에 들어서 신카쿠 열도라든가 중국 포위하는데 한국이 끼지 않도록 하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북한 김정은의 그런 그 핵실험, 3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이유도 한국을 의식하는, 남한을 의식하는 그런 정부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그 미일의 지나치게 협력적인 국도를 갖고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우리의 국가 운명 또는 우리의 경제 실태가 실질적으로는 한 5년 전부터 미국, EU 예, 안 들려요? 예, 지난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가 거의 중국의 무역이 3분의 1, 전 세계에서 파는 것보다 3분의 1이 넘는 그런 수준인데 만약에 일본의 책독에 따라서 센카쿠 열도에 열전이라든가 어떤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가 맺어져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가 된다. 자칫하면은 300년 전에 병자호란과 같은 그런 유사한 국난을 겪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외교를 내정도 잘해야 되지만 외교를 대단히 치밀하게 동북아 정세, 국제 정세를 내다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결코 이명박 정부의 그런 그 노선을, 잘못된 노선을 답습했다가는 민족의 비극이 오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28 독립선언, 우리 옛말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죠.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해라. 우리가 오늘 일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화와 경제발전, 국제와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랑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대한민국을 60여 년 만에 세울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딘가? 그것은 바로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아까 이문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1운동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기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28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28 청춘들이 2월 8일 날 그때 당시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28 청춘들이죠. 28 청춘들이 적도 일본 한복판에서 그때 일본의 형법이라든가 일본 보안법에는 만약에 이분들을 내란죄로 몰았다 그러면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그때 일본 보안법하고 형법에는 내란죄를 그렇게 다스리도록 했고 실제로 사형을 시킨 사람들도 적지가 않죠. 우리 독립기사였던 박열 선생 같은 분도 일본 형법에 의해서 내란죄로 해서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그래서 28 독립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있었고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민주공화제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헌법 체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28 청춘들은 대부분 20대 청년 학생들이었는데 어떤 생각에서 어떤 사상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에 유학 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 친일파 소수를 빼고는 일본에서 노동을 하면서 도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시 일본에 유학 갈 정도라 그러면은 그래도 의식이 깨어 있었고 또 생활 수준도 최소한 극빈 상태는 면한 그런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28 독립선언을 일으켰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 단계로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를 강제 병탈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합병이라고 그러고 합방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용어를 쓰자 그러면은 병탈입니다. 합병이라 그러면은 지금도 주식회사가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방은 미 합중국 아메리카가 51개 주가 합해서 정부를 만든 그런 것이 합방이고 그리고 주식회사가 합치는 것은 합병인데 우리가 일본이 강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권과 영토와 역사를 강제로 뺏은 단재 신청 선생이 의열단 선언문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강도 일본이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강도 일본이. 강도는 뭡니까? 우리 주권, 영토, 역사 뺏은 그렇게 해서 무당 통치를 하고 9년 만에 참 쉽지가 않죠. 그때 당시 조선 내에서 한양거리 같은 데서는 경조사 외에는 건장한 청년이 5명만 함께 가도 일본 헌병들, 밀병들이 이것을 파출소로 끌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무단 통치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민족이 위대한 것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만주, 노령, 미주, 일본 이런 데 흩어져서 기회만 되면은 독립을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체도 만들고 지하조직도 하고 학생 서클도 하고 독서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1918년 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게 된 배경을 보면은 독일이나 오스트라리아, 터키 등에 속해 있던 연합국의 식민지에 1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윌슨이 우리는 대단히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지적한 그런 나라들의
그런 그 식민지에 이용하려던 발언이었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전우처리 원칙 14개 조항 일부의 하나로, 14개 조항 중에 하나로 민족 차별론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각자들은 윌슨이 무슨 말, 누구를 향해서 했던 민족 차별이라는 것은 세계 만국의 피압방 민족의 공통된 숙제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당시 상해 망명 중이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 상해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을 통해서 윌슨의 민족 차별주의를 듣고, 그리고 재빨리 신한 청년당을 결성을 해서 김규식을 프랑스 파리로 보내고, 장덕수를 일본으로, 용령을 시베리아로, 김철하고 선협을 국내로 파견해서 종교계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하고 협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한 갈래죠. 그리고 다른 갈래는 1918년 음력 11월 말 만주 노령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의 망명에 있던 김교헌, 김동삼, 조소왕, 신채호, 이시영, 신규식, 김규식, 윤세복, 김좌진, 박은식,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동희, 당대의 민족 지도자 39명이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치 이후 대규모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강박에 의해서 조선을 뺏어 먹었으니까 이제는 해방을 지켜야 된다. 독립을 우리가 쟁취하자. 이것이 말하는 그 무호 독립선언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강제 병탄은 무효다.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육지는 육지로 돌아오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라. 이것은 바로 조선의 독립을 의미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무호 독립선언이 발표가 돼서 이것이 일본은 국내로도 들어오고 일본 유학생들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막상 일본에 있던 우리 유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어떻게 지켜봤던가? 1918년 12월 15일자 재팬 어드번더이저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영자신문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데, 그 영국 사람들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때는 영일동맹 체제라 그 일본하고 영국은 동맹국가였죠. 실제로 영국이 우리한테도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검도를 침략해서 한 몇 년 주둔을 했고, 1차 영일동맹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먹는 대신 일본은 인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1차 영일동맹이죠. 그러니까 가치라 데프트 미략에 의해서 그건 뒤로 맺어졌습니다만은,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고 일본이 조선을 장악한다. 이것이 가치라 데프트 미략이고, 영일동맹은 영국이 필리핀을 먹고 인도를 지배하는데 일본이 침을 흘리지 말고 그 대신 조선을 일본이 침략을 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악스러웠느냐 그러면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제압하고,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을 러시아를 제압하고, 그러니까 대륙 세력을 전쟁을 통해서 제압을 한 거죠. 무속인족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영일동맹, 가치라 데프트 미략 두 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 해양 세력인 영국과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 임시정부가 미국과 영국에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영국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선 임시정부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인도라든가 이런데 동남아에 있는 식민지도 해줘야 된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못하게 해줬죠.
물론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자신문에서 한인들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그 한국 청년들이 미국 정부에다 그 한국을 독립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는 그런 기사를 이 신문에서 본 거지요. 그리고는 약소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하는 기사가 그 뉴욕에서 열린 세계 약소민족 동맹 2차 연례총회에서 다시 거론은 되고, 이런 상황을 이런 신문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윌슨의 그런 민족 자결론 이것을 보고, 거기다가 그 무어 독립선언도 아마 부분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일부가 무어 독립선언 일부가 일본에도 전달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유학생들은 이렇게 그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독립 만세를 지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1본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 YMCA 오늘 아마 광복회에서 교체를 해서 바로 28 독립선언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오전에 독립 그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조선 유학생 학회가 결성이 됐고, 그리고 1915년에는 조선 여자 유학생 친목회가 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청년 유학생들은 기독교 청년하고 학기관 이런 잡지를 발행하면서 그 독립의지를 키우고, 또 유학생들끼리 정보도 교환하면서 그 1919년 1월 6일 날 학우회 교체로 도쿄 YMCA에서 그런 그 웅변대회를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은 장소가도 안 되고 또 학생들을 전부 차단시켜 버릴 테니까 웅변 연습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유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28 독립선언을 하도록 은밀하게 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날 웅변대회에는 400~500명의 유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대성황을 이루었고, 특히 그 김상덕 선생이나 이종근, 서춘 이런 분들이 웅변을 해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유학생들에게 일깨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 1시까지 토론을 했는데, 그 이제 한 400~500명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행사를 독립선언을 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분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최팔룡, 백관수, 윤창석, 서춘, 김철수, 김상덕, 이광수, 송재배, 이종근, 최근우, 김도연. 나중에 이제 이분들 중에서 7.18 변제라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는 하나같이 애국 충전에 넘치는 그런 청년 지사들이었죠. 그 대표로 뽑힌 김상덕 선생이라든가 이 실행위원들은 비밀리에 몇 차례 학생들 자취방에서 모여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슨 일을, 지금도 우리들이 무슨 학우회나 친목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우회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 파급 효과라든가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조직한게 조선 청년 독립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론 이제 급조한 겁니다만은, 그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독립선언을 하기 위해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과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그 몇 분들에게 이 선언문 의뢰를 해서 일부는 일본문과 한글로, 그리고 YMCA에서 빌려온 등사판으로, 지금도 그 원본이 우리가 국립기념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만든 선언문들은 그
도쿄 시내에 있는 그 이토라는 인쇄소에서 제가 몇 해 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 거기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그게 자취를 없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어느 근방이라고는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이토 인쇄소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만든 선언서와 결의문이 각 600매, 그리고 청원서는 1000매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 11명이 다시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은 그 중형을 각오한 것이죠. 3.1 민족선언 민족대표 33인이 그 서명할 때는 자신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했듯이 이때 이분들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 선언서를 그 송계백과 최근우 두 분이 그 국내로 밀반입을 하고, 그리고 각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 정부와 각 대신, 그리고 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 총독, 그리고 각 신문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오후 2시에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대죠. 하구에 임원선거를 한다는 이유로 임원선거라는 집회를 내고 그 28 독립선언 YMCA 강당에서 그날도 한 500명에서 600명, 대체적으로 한 6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1운동도 김이 3.2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일본 밀정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지요. 나중에 조선 밀정, 조선 출신 밀정 하나가 그 3.1 독립선언서 인쇄하는 장소를 나타났어요.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큰일 난 거죠. 그 이종일 선생이 그때 인쇄를 맡았던 그 이종일 선생이 그 조선 밀정을 당신도 조선 사람 아니냐 간곡하게 호소를 해서 이 사람이 눈을 감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3.1운동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한 600명 정도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탈로가 거의 안 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청년 지사들의 애국심, 열정, 독립의지 이런 게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후 2시 이맘때에 모여서 첫 회의를 백남규 학생이 개회를 선언을 하고 최팔용 선생이 사회를 갖고 백관구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 선생이 결의문을 각각 낭독을 했는데 바로 감격과 흥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의문이 통과가 되고 거리 시위에 나서려고 할 때 이시간다 경찰서장이 수십 명의 경찰을 대동을 하고 그 현장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대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그 난투극이 벌어졌고 또 일부 기록에 따르면은 그 대회 진행 중에 일본 경찰이 행사장에 난입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명한 그 형제 친일파 밀정 선우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일본 경찰들 앞에서 일본말로 바로 손을 가르치면서 일본 우리 그 대표 11명 이 사람 누구 이름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들이 이제 내려갔는데 여기도 썼습니다만 그날 일본에는 도쿄에는 눈이 펄펄 내렸고 날씨가 대단히 추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회는 거의 행사는 다 마쳤지만 시위, 가주 행진 이런 것은 못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우가 일본말로 아이스, 이놈, 저놈 하고 이제 들으니까 그 주도자들이 다 붙잡혀가 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독립선언서는 아까 그 두 남녀 학생들이 낭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그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독립의지라든가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는지 참 감격할 정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 독립국임을 강조하여 한민족의 독립근거와 그 정당성을 천명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일제의 침략과 국권 침탈이 사지와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를 낱낱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민주주의의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우리나라가 건설할 새 나라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다. 그때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한 9년밖에 안 돼서 또 왕조 체제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동포들이, 백성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도 민주주의 신국가론을 건설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헌법을 지정할 때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론은 28 독립선언서에 근거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8 독립선언서 말미에 수록된 결의문 그 네 가지인데 별로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단은 이러한 합병은 오족의 자유의사로서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여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에 의하여 독립을 주장한다. 둘째, 본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대하여 조선 민족대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서 오족의 운명을 결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는 본단은 만국평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에게도 적용할 것을 청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대봉사에 대하여 본단의 의사를 각 정부에 전달할 것을 의뢰하며 동시에 위원 이인을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할 것이며 그 위원은 기히 파견된 오족의 위원과 일치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것은 그 상해에서 조직된 그 조선혁명당에서 파견했던 그분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전학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전쟁을 선포할지며 이로써 생기는 참화는 오족의 그 책임을 잃지 않는다. 이후에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일본이 질 것이며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일본이 너네들이 조선의 독립을 허용해라.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 경찰은 그 대표자 10명을 11명이었는데 이광수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상해로 그 문건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10명은 그 10명 외에 앞에서 일본 경찰과 난투를 벌였던 7명까지 해서 17분이 그 히비야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일본의 그 사상법을 취체하는 아주 악질 경찰서지요. 여기에 하비야 경찰서에 끌려가서 2월 20일 날 동경지방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이 됐고, 그래서 앞서 초두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일본 보안법하고 형법에는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였죠.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자신들이 그 일본 검사청에서는 그 내란죄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도중에 우리 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겁을 낸 거죠. 자칫하다가는 또 새로운 불씨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찌 보면은 자신들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3.1운동 때문에 자신들이 1년여에 옥고받기는 안 치르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 검찰이 그때 내세웠던 게 선언서 중에서 혈전, 피로 싸우는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혈전입니다. 혈전이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국주의 검사들이 그 보안법이나 형법으로 맥을만 했죠. 그리고 3.1운동 때도 그 최남선이 쓴
주미 독립선언서는 제쳐두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첨가한 공약 3장 최후의 1인, 최후의 1인까지 일가까지 일본과 일제와 싸우겠다는 그것을 형법에다가 걸어서 내란죄로 걸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바로 선언서 중에 있는 혈전이라는 용어를 걸어서 내란죄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교운동이 일어나서 민족적인 동기가 조선 천지에서 일어나면서 일본이 겁을 먹고 결국은 그 출판법 위반 죄명으로 이분들을 기소해서 대부분 1년, 2년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항소라든가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법정에다 자기네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석방 수록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거의 한 분도 상고나 상소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 공소를 포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쿄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그 시대상,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이 그 국내라든가 만주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적도, 일본 적도의 한 복판에서 일어났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벌기에 담았던 선언문 결의문에 담았던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그 민족 자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대단히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근대적인 그 국권 회복 운동의 결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됐고, 또 이것이 그 고종 황제의 붕어로 사망으로 일어났던 그 상등동이 그런 측면이 강한 데 비해서 그러니까 왕조적인 민족주의 의식이 없지 않았는 데 비해서 28 독립선언은 그 서구적인 민주주의적인 민족주의, 민주적 민족주의, 이런 측면의 그 역사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28 독립선언 이제 6년 후면은 100주년인데, 이 100주년이 저는 이런 시점에 일본의 새로운 저런 그 군국주의와 도발, 한반도 주변 정세, 이런 것들을 상기할 때 28 독립선언은 새로운 역사의식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그 28 정신의 그런 뜻을 기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 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존 지사님들과 협회 어르신들 6년 후에 100주년 행사를 건국적으로 한민족의 거대한 그 잔치로,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